안녕하세요. 스타트 바둑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바둑 규칙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돌을 잡는 방법, 얘는 이제 부분적인 수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바둑판 전체를 이제 보면서 공부하셔야 되니까 다시 19줄 바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둑은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뭐 잘 두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이제 따내는 거 가르쳐 주고 이렇게 묻죠. 바둑은 누가 이길까? 1번 나이가 많은 사람, 2번 힘센 사람, 3번 집이 많은 사람, 4번 돌을 많이 잡은 사람. 그러면은 보통 돌을 많이 잡은 사람이 오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전까지 제가 이제 하면서 슬그머니 입력을 시켜드렸는데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죠. 그럼 집은 어떤 게 집이죠? 돌로 둘러싸여 있는 점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은 어디가 짓기가 쉽다고 했을까요? 바로 집 짓기 쉬운 곳은 귀가 되겠습니다. 한번 돌을 놓아 볼까요? 귀에서 9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변도 한번 9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선부터 4선에 걸쳐서 만들게 되고요. 중앙에 9집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9집을 만들었어요. 어떤 게 집이냐고요? 처음에 이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몇 집이냐고 물으면은 처음에 온 이제 어린이들 중에서는 이 돌을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집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집이 아니라 돌로 둘러싸인 점이 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집은 요게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9집이 됩니다. 여기도 안에가 9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귀에서는 9집을 만드는데 돌이 7개면 됩니다. 변에서는 11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중앙은 귀에 2배도 넘습니다. 16개가 돼요. 한마디로 방이 9개 있는 집을 지어달라고 건설업자한테 용역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귀에다 집 지은 사람은 7억 원에 거대한 집을 만들었고요. 변은 어떤 사람이 11억 원이 들어갔고 중앙은 16억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6억 원을 주고 집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바가지 쓴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바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집을 억지로 지으려고 하면은 돌의 효율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고요? 바둑은 어디부터 둘까요? 라는 걸 이제 답이 나오죠. TV를 켜면은 이제 30초 만에 채널 안 돌린다고 했었죠? 처음에 어디 두는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중앙부터 두지 않습니다. 오목은 중앙부터 두어야 사방으로 펼쳐나갈 힘이 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는 알 수 있죠. 바둑은 귀부터 둡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귀에 어디쯤에 먼저 둘까 하겠죠. 바둑은 생긴 지가 약 4,00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두어졌던 건 한 2,500년 전부터라고 보고요. 바둑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바둑이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바둑 쓸데없는 건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맹자님 같은 경우에는 바둑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따지면 약 2500년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바둑을 두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넓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두겠죠. 두다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여기는 안 좋은 곳이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두죠. 그리고 여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곳은 계속 두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죽는선, 바둑에서 제일 가장자리선, 이렇게 가장자리선은 가치가 아주 적어서 오죽하면은 예로부터 죽는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둑 책에 보면은 1선부터 4선까지의 명칭이 나옵니다. 제일 가장자리에서 가까운 쪽부터 하면 1선이고 두 번째 줄은 2선이겠죠. 세 번째 줄은 3선이 됩니다. 1선을 사망선, 2선을 패망선, 3선을 실리선, 4선을 세력선이라고 불러요. 5선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책에도. 근데 바둑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은 꼭 묻죠. 5선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4선까지 하면. 그럼 저는 멍청한 선이다 이럽니다. 6선은요? 더 멍청한 선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초반에 5선이나 6선, 7선 이런 중앙 쪽은 잘 두질 않죠. 자, 1선은 죽는 선,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01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상대방을 1선, 죽는 선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공격하면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격을 한다면은 잡을 수가 있죠. 이럼에도 끝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오기 때문에 나가나요? 나가서 이렇게 잡히고 나면 이제 금방 잡히고 그러니까 바둑 싫다고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나죠. 그래서 안 나가야 되는데 1선은 이렇게 돌이 잡히기가 쉽습니다. 2선도 한번 볼까요? 집을 많이 만들어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2선에서 돌을 한번 집을 5집을 만들어 볼게요. 5집을 만드는데 돌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요. 9개가 필요하죠. 돌 하나가 한 집도 못 만드는 꼴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패망선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저는 아이들에게는 좀 풀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선은 죽는 선, 2선은 망하는 선, 3선은 집 짓는 선, 4선은 힘 세지는 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쭉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3선과 4선이 괜찮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바둑은 어디부터 둔다고요? 귀에 어디요? 귀에 3선이나 4선을 먼저 둡니다. 그럼 귀면서 3선이나 4선에 해당되는 곳을 제가 한번 놓아 볼게요. 바로 이렇게 8개가 됩니다. 이 하얀 돌로 이렇게 놓는 곳은 2선이 되니까 귀지만 여긴 놓질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놓습니다. 왜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놓질 않아요. 요 부분은 변 쪽으로 너무 가지도 않고 귀 언저리에 있어서 3선이나 4선입니다. 근데 바둑판에 귀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8개, 좌상귀 8개, 좌하귀 8개, 우하귀 8개, 다 합치면 몇 개죠? 8 곱하기 4, 32개. 이 바둑판의 361개 중에서 32군데는 처음 놓았을 때 뭐 꽤 가치가 있는 곳에 놓았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쪽만 놓았을까요? 우상기만? 앞에부터 쭉 보신 분들은 바둑의 첫 수는 보통 어디에 둔다 그랬죠? 상대방의 왼쪽 귀, 그러니까 나한테 오른쪽 귀인 우상귀에 둔다고 했습니다. 물론 좌귀나 우하귀, 좌상귀에 두어도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은 좌상귀, 상대방의 오른쪽 귀는 예의상 두지 않는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두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을 쭉 뻗어서 판 전체를 한 번에 좀 보면서 시작하는 곳이 바로 이 우상귀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둡니다. 자, 이 8군데는 명칭이 다 주어져 있는데 일단 사람이 한 번에 하나씩 두니까 처음 네수 두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흑이고 여러분들이 백이라고 생각할까요? 자, 제가 한번 여기 두겠습니다. 4선인데 여기를 한번 두겠어 라고 나요.
그 100은 그래 그럼 네가 귀가 4개인데 집 짓기 쉬운 곳을 하나 차지했으니 나도 하나 차지할래?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흑은 그럼 나도 한번 또 놓을게. 근데 나는 세 번째 줄도 좋으니까 이 우하기 귀에서 요 세 번째 줄에 놓을래. 백선수는 너만 세 번째 줄에 놓을 수 있냐? 나도 세 번째 줄에 놓을래.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 구단들처럼 처음 네 수까지 완벽하게 둔 거예요. 가치가 높은 귀, 그것도 세 번째 줄이나 네 번째 줄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3번 해볼까요? 세 번째 수 검은 돌을 여기 세 번째 줄이라고 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거기 네 번째 줄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런데 가장자리 셀 때 이쪽에 있으면은 그럼 오른쪽부터 있으면 19번째 줄인가요? 아니죠. 제일 가장자리니까 여기 첫 번째죠. 즉 가까운 쪽에서 세야 됩니다. 이 돌은 아래부터 세니까 하나, 둘, 셋. 왼쪽 돌은 좌하기는 왼쪽부터 가까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선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에서 3선이나 4선에 둔다 그랬죠. 아까 8개의 돌을 놓았을 때 제가 어떻게 놓았냐면은 이렇게 놓았는데 요 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모된 돌 보면은 오른쪽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멍청한 선 아니야 그랬는데 위에부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래서 멍청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수까지 여러분들은 프로 구단들처럼 두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물론 규칙상 이 지금 네 번째 돌을 세 번째 한번 넣고요. 뭐 이런 데 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귀에 놓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는 어디다 한번 놓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귀가 다 차지했으니까 귀 다음 집 짓기 쉬운 곳이 어디라 그랬죠? 변입니다. 그래서 변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상당히 잘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귀에서 빨리 집 지어야지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데 바둑이 행마에서 붙여두기 한 칸, 두 칸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어요. 자, 이렇게 두는 거 붙여두기인데 한번 집을 이제 빨리 짓는데 그러려면은 큰 곳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넓게 돌을 움직여 가게 돼요. 자, 흙이 한번 돌을 5개를 더 놓아 볼게요. 집을 빨리 지으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여기 이렇게 놓고 돌을 5개 놔야지. 이거 돌을 5개 더 놨어요. 하나만 더 놓으면 9집이 완성이 되네요. 6개를 한번 놓을게요. 그럼 6개. 그런데 놓는 과정에서 돌을 비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좋지 않은 곳에도 지금 돌이 막 놓여 있어요. 1선, 2선. 100을 한번 볼게요. 100을 6개를 놓고 한 칸 행마 배우셨어요. 한 칸인데 날일자로 한번 두겠습니다. 날일자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집인 것 같지 않지만 흑선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백선수가 둘러서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도망가면은 도망가는 쪽을 막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면은 그냥 늘어둡니다. 이렇게 늘기 뻗기 배우셨어요. 또 나가면은 백선수가 한번 막습니다. 여기 호구로 튼튼한 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착수금지 지역 2개를 흙이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장은 집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으로 상대방이 뛰어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가더라도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의 집이 될 확률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둘 때는
귀에 두지만 그 다음엔 이렇게 붙여두기는 잘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을 먼저 가면은 좋습니다. 물론 좋죠. 자, 뭐 숫자로 가볼까요? 처음부터 자 가고 변을 넓게 갑니다. 그랬더니 백 선수가 그래? 그럼 나도 변 쪽으로 갈 건데 네 돌이 이렇게 있으니까 난 이쪽으로 하변 한번 먼저 갈게 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몇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입니다. 당장 위험하지 않은 이유는 이 흑돌 세 개가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아서 붙어 있지 않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얘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위에도 있고 왼쪽도 있고 심지어 상대에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 흑도 그래? 그럼 난 한번 다가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백은 나머지 내가 변을 차지할래. 이렇게 해서 은근은근 영토를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을 어떻게 될까요? 벌려가게 됩니다. 돌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을 집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집 짓기 유리한 곳에 돌을 펼쳐나가는 행위를 포석이라고 해요. 펼포 돌 석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신문 같은 거 예전에 가끔 보면 뭐 정치 얘기는 뭐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정치인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와 해동하다,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 뭐 이렇게 바둑 용어가 신문 기사에 나올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우리 편들을 어느 쪽에 부대를 각 부대에 위치하는 포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다음에 좀 더 유리한 곳에서 집을 짓고 전투를 벌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돌을 펼쳐나가는 것을 포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9개만 놓아도 거의 프로 구단들처럼 아주 잘 두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면은 꼭 변으로 벌려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귀 4개는 놓는데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그 다음에는 꼭 반드시 변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다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곧바로 상대한테 귀가 집 짓기 쉬운 곳을 너 집 짓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해 라고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4수는 이렇게 둘 수 있구나, 처음 9수는 이렇게 둘 수 있구나, 그리고 포석이라는 아주 기본 개념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또 발전해 나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